자, 주먹장 만드는 거, 연기 주먹장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뭐, 목수에 따라서 만드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건데,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톱질할 때 이런 지그를 이용해요. 주먹장 지그. 이걸 쓰면은 톱질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일단은 기준면을 정합니다. 기준면을 여기 이렇게 기준면을 정하면은 이게 이쪽과 이쪽이 기준면이니까 이 면이 이렇게 만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향후에 그 금을 긋거나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이 기준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기준면에 대고서 그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면이 이 기준면과 직각인 거를 먼저 확인을 하죠. 이렇게. 만약에 직각이 아니면은 직각을 맞춰주는 게 이후 작업하는데 편합니다. 직각이 아니어도 할 수는 있지만은 직각이면은 그 다음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 가구를 만드는 경우에는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다. 물론 직각이 아닌 형태로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박스 가구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직각 검사를 하고 이쪽도 직각 검사를 하고요. 이렇게 두 개 직각이 맞았으면은 이면과 이면이 이렇게 닿아서 이쪽에 이제 주먹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쪽에 기준면에 직각자를 대고 한재를 놓고 여유는 제 경우에는 한 0.5mm 정도 둡니다. 0.5mm. 0.5mm 여유를 두고서 안쪽은 칼선, 바깥쪽은 연필선 그렇게 그어요. 그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여기 잘 눌러줘야 되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잘 눌러줘야 돼요. 이 금극기 칼이 이렇게 지나갈 때 자를 밀어가지고 또 직각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이렇게 한번 그어서 선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힘을 줘서 좀 깊게 눌러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기준면이죠. 자는 계속 기준면에만 대고 그어요. 칼선에 대고 여기에 그 칼금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기준면이에요. 지금 기준면 칼선 대고 자 갖다 대고 이쪽은 연필선. 이쪽도 연필선을 그어주면 좋긴 해요. 이렇게 나중에 이쪽이 안쪽이니까 연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기준면이 아니지만 이 두 선이 있기 때문에 갖다 대고 연필선 긋고 연기가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칼선 하나 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나무요. 이렇게 그어지니까 이제 이쪽이
이쪽에 주먹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0.5mm 놔두고 칼선 처음에는 가볍게, 그 다음에 힘줘서, 네. 그 다음에 이쪽이 기준면이니까 기준면에 직각자 대고 칼선 긋고, 뭐 이 선을 안 그어줘도 뭐 무방합니다만은, 기준면 기준으로 이 칼선을 그어 놓으면은 거기에 칼자국이 있거든요. 그 칼자국에 금극기 칼을 갖다 대고 직각자를 이렇게 가져다가 밀착을 시켜서 위치를 잡고 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안쪽이니까 연기가 이렇게 그어지겠죠.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래서 이쪽 이렇게 보면은, 예, 이렇게 사선 그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연기가 만들어지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기가 만들어지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러더라? 마름질이라고, 우리말로 마름질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칼선 긋는 게 여기까지 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좀 미리 저기 가서 가공하면서 해도 되는데, 여기 연기를 어느 정도 낼 것이냐. 연기를 한 10mm 정도 연기를 만들게요. 연기를 만드는 이유는 앞에서 볼 때 이게 사선으로 돼 있으면 액자처럼 조금 더 미려 하고, 그 알판 집어넣을 때 그 홈을 파야 되는데 그 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겁니다. 그 끝에서 10mm씩, 연기는 10mm씩 준다. 그러면은 10mm씩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 작업은 여기서 해도 되고 톱질할 때 해도 되고 하는데요, 최대한 여기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 자리 이렇게 해줬고, 이제 가공을 해야죠. 그 가공할 때 이 목숨 바이스를 이용하면 좋은데, 지금 촬영이 목숨 바이스에서 하게 되면 저 건너편에 가서 촬영을 해야 돼서 아마 영상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반 바이스에 물려서, 참고로 이 영상은 편집 없이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하다가 제가 실수할 수도 있겠으나,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는지 하는 것도 같이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기준면이 있고 이렇게 접합이 되겠죠. 그러면 뭐 암장부를 먼저 가공하느냐 숫장부를 먼저 가공하느냐 하는데, 저는 암장부를 먼저 가공합니다. 그러기 전에 잘 안 보이니까, 아까 칼선 그었는데 연필선은 잘 보이는데 칼선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칼선에도 연필선을 이렇게 그어주겠습니다. 이거를 암장부로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암장부의 안쪽 끌을 내가 안쪽으로 얼마를 가공할 거냐. 끌을 이걸 제가 주력으로 쓸게요. 그러면은 이 끌 폭만큼 이 연계 쪽에서 이렇게 뗍니다. 떼서 여기에 콤파스를 대고 여기는 점을 좀 깊게 찍고요. 내가 그 다음에 주먹장을 몇 개를 할 거냐를 정해야죠. 하나, 둘, 셋. 약간 틈이 남네요. 그러면은 약간 벌려서 하나, 둘, 셋. 조금 남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은 주먹장에 3개가 그어지겠죠. 예, 산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하나, 둘, 셋. 예.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좁은 쪽이 사선으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좁잖아요. 넓고 좁고.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선은 직각으로 일자로 이렇게 가공이 되고, 여기도 일자로 이렇게 가공이 되고. 네. 끝났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저는 아까 이 가이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이드를 쓸 경우에는 이 가이드가 옆에도 그 버팀목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높이로 이렇게 맞추고 톱질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1대9 정도, 1대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사가. 이거는 소프트우드인데 저는 주로 하드우드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통상 하드우드는 1대8, 소프트우드는 1대6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경사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1대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이거를 돌려야 되겠네요. 여기를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보면은 여기에
아까 점 찍어 놓은 게, 컴파스로 점 찍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 이걸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먹장 할 때 저는 나르기 없는 톱을 씁니다. 이게 이케담의 나르기 없는 등대기 톱인데, 일반적인 그 등대기 톱보다 날이 좀 크죠? 날이 크다는 거는 절단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 절단력이 좋은데, 날이 크면은 절단력이 좋은 만큼 그 절단면이 덜 깔끔하죠. 그런데 이건 나르김이 없기 때문에 이 톱니가 이렇게 크더라도 그 절단력이 상당히 좋아요. 아유, 이거 초점을 못 잡네. 예. 꽤 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켜기 톱인데 군데군데 자르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켜기와 자르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톱입니다. 가이드에는 이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톱이 붙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직각으로 해서 잡아 당기기만 하는데요. 네, 끝. 그 다음에 이쪽. 끝. 그 다음에 이쪽. 예, 끝났습니다. 이쪽으로 그었으니까 이제 이쪽. 그러면은 가이드를 돌려요. 돌려서 마찬가지로 아까 콤파스가 찍어 놓은 점 위치로 콤파스 점 위치로 예, 끝났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이 없어질 거죠. 이쪽이 여기도 없어지고 여기도 없어지고. 그러면 이쪽은 이제 직각으로 톱질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직각으로, 이거는 직각으로 자르는 지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갖다 대고, 네. 이쪽도 직각으로 이러면 기본 톱질 끝났고요. 예. 이 부분 X자 표시된 부분을 이제 없어져 줘야 되는데, 이걸 끌로 없애면 또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실톱 많이 이용하는데, 실톱이 그게 통상 150mm 톱날 길이가, 그래서 그렇게 작업이 빨리 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따로 보호소를 만들었습니다. 보이려나?
보우소를 만들었어요. 이 톱날 길이가 400mm입니다. 400mm. 평소에는 이 탄개줄을 약간 느슨하게 보관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탄개줄을 조여서 최대한 팽팽하게 해서 톱날이 휘지 않도록 이렇게 잡고 이쪽에서부터 따내야 될 부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끼다메 톱 경우에는 이 톱판 두께가 0.3mm이고 잘린 면도 0.3mm 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톱을 깠다 가다가는 아까 이끼다메 톱이 자른 면을 이 톱이 건드려 버릴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근접했다 그러면 무리해서 자르려고 하지 말고 살이 좀 남았으면 이렇게 손으로 밀어가지고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없는데 걸리적거리네요. 이것 때문에 톱판이 끝까지 안 가니까 아니 톱이 동발이 걸려요. 그래서 없애고 이렇게 잘라주고 지금 저는 톱질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수평을 어느 정도 감으로 유지하는데 이거 톱질도 연습을 꽤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톱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 칼선 침범해 버릴 거고 이렇게 된다면 이쪽에 살이 많이 남게 되고 그래서 바닥하고 수평이 되게끔 톱질을 연습하는 것도 평소에 좀, 이거 실톱도 마찬가지죠. 좀 연습을 하셔야 될 거다. 예, 이러면 됐고, 그 다음에 이쪽 45도 연기 쪽 따줘야 되는데, 이때는 이 지그 보시면요. 이게 45도예요. 이렇게 갖다 대고, 이쪽을 이쪽에서 반대쪽으로 하면 아마 보이겠죠. 자, 이쪽을 사선으로 절단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연필선
칼선이네요. 이 칼선하고 정확히 위치를 해야지 연필선보다 이쪽에 있는 칼선보다 안쪽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 연기 쪽에 틈이 발생하고 살을 남기게 되면은 연기가 맞닿아 가지고 나중에 또 가공을 해줘야 되는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이쪽에 칼선에 잘 맞춰야 돼요. 이렇게. 예,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절단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하니까 제가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톱질을 해야 되네요. 자, 돌아갑니다. 반대편에서 이거 잘 맞춰야 됩니다. 이 맞출 때 그냥 대충 하다가는 틈 발생하거나 나중에 끌로 깎아줘야 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해요. 자, 이렇게 대놓고 이거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볼까요? 이렇게 이 산에 정확히 일치해야지 딱 닿죠. 이게 더 들어가 버리면 틈이 발생하고 살이 남으면 꿀로 깎아내줘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여기도. 네. 이게 약간 애매합니다. 이따 결합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살이 약간 남았는데. 네. 자, 여기까지가 암장부 톱질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는 톱질하고 나서 남은 살 없애기, 끌 작업이 해줘야 돼요. 끌 작업. 아까 이 사이즈를 내 가지고 있는 끌에 맞췄기 때문에 이쪽은 남네. 예, 이 끌에 맞췄었죠. 이쪽 면을 깔끔하게 해주려면 무리해서 깎으면 안 됩니다. 살을 조금씩 덜어내야 돼요. 이 소프트우드 경우에는 그냥 밀어뿌려도 밀끌로 이렇게 밀어도 조금씩 이렇게 깎으면 깎아져요. 약간 좀 두껍게 깎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뜯겼죠. 여기 뜯긴다기보다는 이게 으깨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얇게 깎아 볼게요. 두껍게 깎으니까는 으깨지는데 얇게 깎으면
좀 덜하죠. 한 가지 안 해줬습니다. 칼선 그어주기. 자. 이 기준면 내 직각자 되고, 아니다, 이쪽은 안쪽이니까 됐고, 이쪽에 칼선 그어주기. 그래서 연필선은 0.5mm로 두껍고, 또 경계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칼선을 미리 구워두면은 끌 작업할 때 이 칼선 자국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끌을 넣어버리면 되니까 작업도 편합니다. 잠깐 에어컨 좀 틀고 올게요. 이게 덥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얇게 깎으니까 그 으깨진 게 없잖아요. 아까보다 점점 없어지죠. 이게 얇게 깎으면은 으깨지는 게 덜해요. 이 정도까지만 해둡니다. 밀글로는. 네. 여기도 오케이. 지금은 이 끌이 직각에서 약간 이렇게 숙여서 밑에 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 면도 한 0.5mm 남았고, 이쪽도 0.5mm 정도 살이 남았죠. 그 칼선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타격을 씁니다. 타격. 왜냐, 밀글로 하다가는 꾹 누르는 과정에서 그 반대편을 손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90도에서 1, 2도 정도를 이렇게 숙여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중간까지만. 이렇게 전체를 다 깎지 않고 이 중간 정도까지만 이렇게 깎아요. 반대쪽에서도 중간까지만 깎을 거고. 칼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칼선만큼 칼선에다가 끌을 집어넣으면 쉬워요. 근데 아까 살을 0.5mm 남겼는데 1mm 남기면 어떡하냐. 그 살이 많이 남아있으면 남아있을수록
끌의 연마면을 미는 힘이 강해지죠. 이쪽에 살이 뭐 2mm, 3mm 남아있다면은 끌이 들어가면서 이 연마면에 저항이 발생해서 끌이 이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밀리게 되면은 이 끌 뒷날 쪽이 이 절단면을 누르게 돼 가지고 아까처럼 으깨지는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최대한 적게 남기는 겁니다. 혹은 미는 힘이 강하면 이 칼선을 또 밀어 가지고 이쪽이 이 칼선에서 이쪽으로 끌이 밀리면서 이쪽을 손상시켜 가지고 나중에 결합했을 때 틈이 발생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0.5mm 이내로 살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예, 이쪽에서 다 이렇게 절반씩 가공했고 돌려서 (0.5mm)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만나죠, 가운데서. 저는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더 깔끔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타격 쓰지 말고 바이스에 물려놓고 밀끌로 하나씩 이 0.5mm를 깎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접착제로 이렇게 접착이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과도하게 깔끔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 이쪽에서 가운데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양쪽에서 칼산에 맞춰보면 칼산에 딱 위치해 가지고 절단이 됐죠. 그런데 가장자리에 살이 지금 남았죠. 가장자리에.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밀끌로 없애줍니다. 역시나 밀끌도 절반씩이요. 가운데까지만 가공하고 돌려서 나머지 절반 가공하고. 카메라가 그쪽에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놓고 해보죠. 자, 이쪽부터 칼선에 맞춰서 절반까지만 이쪽도 절반까지만 여기도
이렇게 절반 가공했고, 돌려서 이 끌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끌이 날카로워야 돼요. 이 밀끌은 사용하다가 조금이라도 안 날카로운 것 같다 하면 작업하다가 이렇게 가죽에 버핑해 주면은 좋습니다. 지금 상태도 괜찮은데 버핑을 해주면 훨씬 더 끌이 날카로워져요. 언풀 수공구를 쓰는 이 언풀목공의 장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깎고 있으면 이게 참 재밌거든요. 시간도 잘 가고. 이렇게 깎고 나서 육안으로만 이렇게 보고서 다 됐다고 하지 말고 꼭 이렇게 한번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직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 작업하고 나서는 꼭 결과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좀 습관을 갖고 있는 습관을 몸에 익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괜찮았는데 한 번 더 안 보였는데 네. 이렇게 봐가지고 튀어나온 게 있는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쪽 바닥이 볼록 튀어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청소. 그때 치워버려야지. 안 그러면은 먼지가 내 동선 따라서 발바닥에도 묻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번지니까 그때 청소를 해버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장부를 보죠. 지금 기준선 길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올려놓고
이 높이 뭐 아무거나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여기가 기준면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돌려야죠. 이쪽으로. 기준면끼리 끝에서 맞추고 보풀하기가 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서 단차가 없게. 근데 저는 요즘에 손가락이 잘 못 믿겠어요. 손가락으로 하면 꼭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은 에이. 자, 판판한 나무를 이쪽에 대놓고서 잡으면은 좋은데 이게 애매합니다. 이쪽 밑에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연필선을 그어야죠. 연필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죠. 이 부분이 이렇게 놓고 보면 없어져야 되고 이 부분 연기로 없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려놓고 이제 또 이 선에 맞춰서 톱질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촬영을 해야지 잘 보이나? 여기서 아까는 이쪽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 않고 하면 30분도 안 걸리는데 막 카메라 왔다 갔다 하고 해가지고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걸 옆에 대줘요. 이렇게. 자, 이제는 아까는 지그의 이쪽 경사지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쪽이 경사가 졌습니다. 90도에서 이만큼 경사가 되어 있죠. 이거를 대고 톱질. 이번에는 서양톱 한번 써볼게요. 이거 좀 중요한데. 꼭 설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예, 보이죠? 여기에서 아이고, 이게 암장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선이 여기서 커팅할 때 이 선에 이쪽이 절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이 그대로 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침범하게 되면은 바로 틈이 생겨요. 이 선을 꼭 살려야 된다. 안쪽, 이쪽으로 이렇게 절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이 선 살려서 이쪽을 절단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게 절단된 부분이니까, 예, 이 선에서 이렇게 절단이 돼야 되고, 여기, 이렇게요. 이 선이 남아야 됩니다. 선을 커팅하게 되면 바로 틈이 발생하게 돼요. 예. 자, 절단을 해 보겠습니다. 살을 얼마만큼 살을 근데 살은 약간 남겨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좀 튼튼하게 결구가 되니까. 아야, 침범했어요, 칼선.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혼자서 그냥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좀 살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연필선에서 살이 좀 약간 많이 남았어요. 이러면 나중에 결합할 때 또 뻑뻑하죠. 결합하면서 이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번엔 살이 적게 남았죠? 딱 연필선을 약간 침범했잖아요. 연필선이 살아있긴 한데 약간 침범했습니다. 이럴 때는 저 정도면은 틈은 발생하지 않으나 결구가 약간 헐겁다, 헐거운 정도입니다. 다 잘랐고 반대편 돌려서 네,
이렇게 잘랐고, 이쪽에 연기 쪽은 이제 연기 쪽을 잘라야 되는데, 여기는 90도로 잘라야 돼요. 사선으로 자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잘랐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풀고, 이쪽 연기 부분이요. 연기 부분 아까 요령은 이케다메로 설명한 거하고 같습니다. 톱질하다가 상처 낼까봐 톱질이 좀 덜 됐네. 끌로 하겠습니다. 끌로. 이거 보여드리면 좋은데 또 카메라 옮기기 귀찮아서 톱질이 좀 덜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살이 좀 남아서 나중에 끌 작업할 때 해줘도, 이런 거는 한꺼번에 끌 작업할 때 해주면 되는데, 다 됐고 따냅니다. 사선으로 해야 되니까 톱도 지금 사선으로 가죠. 출발점이. 카메라 건드리는데 내가 지금 소리가 시끄러운 이유는 이 바이스에서 떼가지고 높이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그 떨림 현상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밑으로. 근데 이런 더
바이스하고 가깝게 밀착을 시키면은 이런 떨림이 없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목숨 바이스를 이용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나? 이렇게 가깝게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보이지도 않네. 이렇게 목숨 바이스에 물렸고, 아이고. 너무 지금 칼선에 근접해 가지고 자르고 있습니다. 침범하지 약간 건드린 것 같은데. 예, 다 따냈습니다. 지금 1시간 돼가고 있네요. 1시간 지났습니다. 평소에 말 안 하고 제가 작업만 한다 그러면 한 20-30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끌로 아까 이 따내는 작업은 전과 동의해요. 칼선 구워주고 기준면에 직각. 여기가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연필선을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궁극기 칼 대고. 오, 살이 있네요. 다행입니다. 침범 안 했어요. 예, 그어지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타격으로 망치가, 아이고. 주먹장 손장구라 내려갈 때 끌이 약간 사선으로 내려가야죠. 지금 이쪽 면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끌을 직각으로 내려버리면은 건드리니까 끌이 내려갈 때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반대쪽. 이번엔 거꾸로겠죠. 사선은 사선인데 방향은 아까하고 반대. 됐습니다. 됐고, 역시나 가장자리에 살 제거해 주는 거. 폭이 좁은 끌로 가장자리에 살을 제거를 합니다. 됐고, 반대 방향. 여기가 살이 좀 있네요. 자,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렇게 바닥이 튀어 올라온 게 있는지.
네, 양호. 여기에서 지금 보죠. 아까 살이 많이 남아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살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 부분이 뻑뻑할 것 같은데, 뻑뻑하겠죠? 살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자, 이쪽 면끼리 숫장부를 위해서 누르는 게 편하죠. 역시나 뻑뻑해요. 그래서 아까 0.5mm 남겼잖아요. 0.5mm를 들어갈 때 그래서 여기를 약간 깎아주면 들어갈 때 부드럽게 들어가니까 0.5mm보다 더 깎아버리면 안 되고요. 전반적으로 뻑뻑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우드라고 제가 살을 좀 많이 남겼는데 그것 때문에 좀 뻑뻑할 것 같은데. 됐고, 넣어볼게요. 다 됐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네, 됐습니다. 90도. 네, 맞아요. 아, 이쪽 좀 더 때려줘야 되네. 자, 볼게요. 옥에 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 절단할 때 어느 쪽을 내가 칼선을 잘못 그었는지 반대로 생각하고 했는지 약간 틈이 있어요, 여기가. 나머지는 다 괜찮은데. 이렇게. 연기도 뭐 이 정도면
클램프로 더 딱 조이면은 틈없이 맞을 거고요. 직각은 지금 맞은 상태입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시간 1시간 15분인데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말 않고 제가 작업 열심히 이렇게 작업만 하면. 그리고 아까 이런 경우 어떻게 마무리하냐. 일단 대패로 그 접착제 발라서 클램핑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촉 튀어나온 거 대패로 깎고, 그래도 틈이 보인다 그러면은 순간 접착제 좀 집어넣어 가지고 사포로 이렇게 밀면은 커버가 돼요. 야매죠. 그런 식으로 아무튼 살이 조금만 그 연필선이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틈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꼭 유념해서 하시고, 그 루틴을, 저도 이거 작업을 20년 정도 이렇게, 저는 목공 경력이 25년인데, 물론 뭐 25년 동안, 아마추어가 25년 동안 맨날 목공만 했겠습니까? 취목생활, 취미로 25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동안에 뭐 전혀 목공 안 하고 했던 것도 있고, 그거를 꾸준하게 그 결과 제가 만든 루틴이에요. 주목장을 만든 루틴. 이런 순서대로. 그러니까 각자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저는 그 보고소로 따내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끌로 따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작업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안에도 밀끌로 일단 깎아내고 마지막에 타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타격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그 사람의 루틴을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만의 루틴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몸에 딱 배어야 된다는 거죠. 주목장 작업하는 그 루틴이. 그러면은 그게 몸에 배이지 않으면 주목장 작업할 때마다 이거 어떻게 했더라? 이제 헷갈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 루틴을 만드셔라, 이제 그거고. 이런 지그 쓰는 거, 우리나라 이상하게 지그 쓰면은 혼인 가이드 써가지고 연마하면은 마치 초보라는 생각. 혼인 가이드 쓰면 안 된다, 지그 써가지고 톱질하면 톱질 못하네, 개풀이나 톱질 못하간대요. 잘하는데 지그를 쓰면 훨씬 더 나은 거죠. 편한 거죠. 주목자 아까 할 때 콤파스로 간격만 맞춰놓고 그냥 지그대고서 톱질해 버렸잖아요. 이 연필선 이렇게 주목장 긋지도 않고, 그만큼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죠. 굳이 그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그를 쓰면은. 그 다음에 톱길도 반듯하게 나가고,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긴 판재를 가지고 처음에는 15T, 이게 15T인데요. 15T 스프러스 집성판이나 뉴송 집성판이 좋을 거예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적당한 폭으로 이렇게 딱 켜가지고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보는 거죠. 또 잘라가지고 또 주먹장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한 50번 정도 만들어 보면 자기만의 루틴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